100만 불짜리 이마, 그리고 100만 불짜리 뒤통수, 이런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오죽하면 우리 아이들 뒤통수를 예쁘게 만드는 마사지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두상이요, 갓 태어났을 때 틀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의 질환일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사두증이죠. 오늘 메디컬 포커스에서는 사두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하셨는데 이번 주도 자리해 주셨습니다. 을지대학교 병원 재활의학과 최민지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또 뵙네요, 한 주 만에. 그러면 본격적으로 사두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두증, 어떤 질환인가요? 사두증은 머리가 틀어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보고 붙인 병명입니다. 아이가 선호하는 자세가 있고 선호하는 방향이 있어서 그 방향으로 자꾸 누워 있다 보니 두개골이 눌려서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하지만 2,000명 중에 1명꼴로는 두개골 조기 유압증이라고 하는 질환 때문에 사두증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머리뼈는 아직 붙지 않고 퍼즐 조각처럼 이렇게 유연한 상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봉합선 중에 일부 한 선만 조기에 다치는 거를 말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 머리가 일관되게 자라지 못하고 다친 쪽은 못 자라고 열려있는 쪽으로만 자라다 보니 머리 두상이 틀어지면서 사두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경우는 보통은 엑스레이를 찍어서 두개열이 다 열려 있는지를 확인하면 거의 한 99%는 찾아낼 수 있거든요. 모든 틀어짐을 다 치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이게 범위가 있는지도 궁금해요. 네, 사두증은 아이들이 내원을 했을 때 보통 저희가 측정하는 게 있는데요. 네. 아이의 앞 이마에서 뒤통수까지 길이, 그리고 양쪽 귀의 길이도 기본적으로 측정을 하고요. 대각선으로도 측정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양쪽 대각선의 길이를 측정을 하여서 이 길이의 차이를 저희가 기준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차이가 5mm 미만인 경우에 있어서는 보통은 정상으로 보고 있고, 차이가 10mm 이상이 되는 경우는 좀 이제 헬멧 치료라든지 치료들을 조금 권해드려야 되는 상황이고, 그 사이는 우리가 동반되어 있는 다른 증상들을 같이 고려해서 치료의 여부를 결정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의 사두증, 어떤 치료 방법이 있나요? 집에서 부모님들이 해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물론 심한 친구들한테도 자세히는 기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이라서 유심히 이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아이가 선호하는 방향은 왼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있는 이 자세라고 하면 당연히 이쪽 뒤통수가 좀 납작해 있을 거예요. 이게 악순환인데요. 납작한 그쪽으로 눕는 게 더 편하니까 계속 이쪽만 선호하게 더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을 이제 눕혔을 때 약간 옆으로 눕혀주시게끔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뒤쪽에다가 아이의 그 얇은 이불이라든지 가제 수건 같은 것들을 돌돌 말아서 여기에 받쳐주셔서 좋고요. 아니면 아예 옆으로 이렇게 눕히실 수 있다면 이렇게 눕혀 재우는 방법도 방법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좀 예민한 경우나 이제 옆으로 눕는 걸 싫어하는 아이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 상황에 맞춰가지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실은 옛날에는요, 뒤통수를 예쁘게 하겠다고 해서 엎드려 재우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 영아 돌연사 증후군이라고 해서 아이들이 이렇게 질식사하는 경우들이 너무 빈번하게 일어나서 1992년도부터 미국에서 백투슬립이라고 해서 등 대고 애들 재워라 라는 캠페인이 나오기 시작을 했는데요. 그로 인해서 영아 돌연사 증후군은 줄었는데 사두증은 6배나 늘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이를 재울 때 똑바로 이렇게 눕히기보다는 사두증이 있는 아이들은 특히나 그쪽이 닿지 않게끔 눕혀서 재우시는 게 중요합니다. 또 하나는 아이들을 똑바로 누워있는 시간을 조금씩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 생후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는 아이들이 터미타임이라고 해서 엎드려서 노는 거를 할 수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를 계속 눕혀서만 놀게끔 하지 마시고 아이가 깨어있는 상태에서는 보호자 옆에 같이 동행하에 엎드려서 이렇게 해서 노는 터미타임을 좀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거는 고개의 힘도 길러지고 그다음에 코어 힘, 몸통의 힘도 기를 수 있는 중요한 운동이기 때문에 많이 해주시면 좋고요. 네. 평상시에 수유를 하거나 뭐 아이들을 안거나 할 때도 그런 닿는 거를 항상 주의해서 그래서
어떤 어머니는 항상 이 방향으로 수유를 하시니까 아이가 어머니 팔에 이쪽만 닿아서 사두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번갈아 가면서 방향을 바꿔주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 아까 이제 차이가 10 이상으로 많이 나는 친구들은 이러한 자세를 신경 써준다고 하더라도 네. 많이 둥글둥글해지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이제 하는 치료가 헬멧 치료입니다. 네. 아, 헬멧 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헬멧은 우리가 이 아이의 머리를 스캔해서 이렇게 아이의 머리에 주형을 맞춰가지고 만들어내는 건데요. 아이 그 머리 중에 납작한 쪽은 좀 공간을 띄워서 만들고 네. 튀어나와 있는 쪽은 딱 맞게 만들어서 아이의 머리가 자랄 때 그 공간이 있는 쪽으로 더 자라게끔 해서 머리를 조금 둥글게 해주는 어떻게 보면 주형의 역할을 하는 게 헬멧입니다. 헬멧을 씌우자마자 효과가 있는 건 아니라서 한 3, 4개월은 소요가 된다는 점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치료 시기가 적절하게 들어가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우리 아기를 둔 엄마 아빠께 골든타임 지켜라 이런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요즘에는 성인들에서 뒤통수 성형술이 나왔다고도 하더라고요. 저 봤어요. 네. 광고하는 거 봤어요. 미용적인 부분이 더 크고 실은 사두증 같은 경우는 발달의 문제라든지 이런 거를 주지 않기 때문에 저도 예전에는 어느 정도 사두증은 그냥 자세를 잘 맞춰주시고 그냥 지켜보세요라고 많이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요새는 이렇게 미용에 관심도가 올라가고 성인이 되어서 성형술까지 고민을 하는 이제 사회가 되었다 보니 그렇다면 차라리 어렸을 때 교정을 해주는 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더 정보들을 많이 드리고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 너무 많이 틀어지면 추후에 부정 교합이라든지 안면 비대칭의 문제도 동반될 수 있어서 네, 어렸을 때 빠르게 치료를 해주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알아본 사두증과 지난주 사경 모두 골든타임을 지켜서 제때 치료받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교수님,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요, 다양한 정보 들려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또 출연해 주셔서요, 우리 아이들을 위한 알찬 정보 들려주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